여러분 반갑습니다. 85세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의학 전문가 이승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남성의 자존심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관인 전립선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분이 전립선 문제로 말 못할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소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여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도할 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조직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작은 주머니가 몸속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지만 5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암은 아니지만 남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통계엔다면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미 전립선 비대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70대가 되면 무려 80%가 넘는 분들이 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며 무엇보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러 번 깨야 하는 야간요는 수면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늘며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FK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소변 보는 게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85세인 제 경험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의 염증과 비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증상이 나타난 분들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법칙은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의 양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방법에 숨겨져 있습니다. 50대만 되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화장실을 가는 일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숙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독특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변이 나가는 통로인 요도를 도넛처럼 둥글게 감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있고 크기도 적당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립선은 점차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커진 전립선 조직이 마치 수도호스를 손으로 꽉 쥐는 것처럼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고 줄기가 가늘어지며 소변을 시작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찝찝한 잔여감에 시달리게 되고 방광은 이 압박을 견디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쓰면서 점점 예민해집니다. 결국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는 절박뇨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전립선의 변화가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 조직 내부에는 미세한 염증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은 남성이 이 염증을 방치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염증 물질이 쌓이면 조직은 더욱 부어오르고 통증이나 불쾌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 남성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이러한 비대증과 염증을 가속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 최신 의학계의 연구들은 전립선 건강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일상의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립선의 크기를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며 체념하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의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은 여러분이 보살펴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을 젊게 되돌리는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법인 수분 섭취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물 마시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껴 물을 마시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이미 몸속에서 탈수가 시작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소변은 진해지고 산성화되며 노폐물이 농축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자극하고 전립선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결국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야간류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미고스 비뇨기과학 크지에 실린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엄격히 줄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요 횟수가 무려 41%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이 결과는 우리가 물 마시는 시간만 조절해도 잠자리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구체적인 처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오전 중에 2~3잔, 점심을 먹고 오후 서시 전까지 다시 2~3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총 6잔에서 8잔 정도의 수분을 오후 4시 이전에 모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많은 분이 즐기시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도와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빼앗고 탈수를 촉진합니다. 드시더라도 꼭 오전에만 즐기시고 오후에는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녁에 국물을 줄이고 물 마시는 시간만 조절해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법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식후 15분 산책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등산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딱 15분만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립선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식후에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실천한 고령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비대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35%나 낮았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생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으면 골반 부위의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전립선은 몸 깊숙한 곳에 있어 평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쉬운 조직인데 걷기를 통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립선 구석구석까지 공급되는 것이죠. 또한 걷기는 식후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은 전립선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걷기가 이를 차단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는 전신의 만성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지표인 인터로킨 10나 CRP 같은 물질들이 줄어들면서 전립선에 미치는 악영향을 억제하게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심 드시고 사무실이나 집 근처를 한 바퀴 도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도 아파트 단지나 동네 길을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찰 정도로 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걷는 것이며 무엇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이 식사 후에 바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드시곤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커피를 들고서라도 15분만 걸어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70대, 80대에도 소변 걱정 없이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이 쑥스러워하시는 세 번째 법칙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주제를 꺼내면 고개를 숙이거나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의사인 저에게조차 이 문제를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죠.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전립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6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3만 명이 넘는 남성을 무려 18년간 추적 관찰하여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33%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쌓인 노폐물과 죽은 세포, 그리고 각종 염증 유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청소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정을 통해 이러한 물질들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게 되면 전립선 조직에 우열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며 결국 비대증이나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신선한 정액이 다시 채워지도록 돕는 일종의 정화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생활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하며 긴장된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사발 파트너가 없으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위행위 또한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는 동일한 배출 효과를 가집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전립선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건강한 관리법의 일부입니다. 만약 발기부전이나 다른 기능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대 숨기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오십시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대부분 충분히 해결하고 다시 활기찬 삶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80대에도 당당한 남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이 주제를 건강관리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전립선을 젊게 유지하는 네 번째 법칙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전립선을 지키는 영양 전략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속의 호르몬 조절과 염증 반응, 그리고 전립선암 발생 위험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성분은 바로 리코페넌입니다. 토마토나 수박 같은 붉은색 채소에 풍부한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전립선 건강의 파수꾼과도 같습니다. 토로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을 가해 조리하면 리코펜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곁들여 조리하면 흡수율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국제암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익힌 토마토 요리를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28%나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 남성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기 좋은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아침 식사로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은 파스타, 심지어 토마토를 넣은 찌개나 국 요리도 아주 훌륭한 전립선 보약이 됩니다. 85세인 저 또한 매일 아침 살짝 데친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는 습관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적들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즐기는 습관은 전립선의 염증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과 설탕이 많이 든 음료, 그리고 술은 전립선 비대 증상을 즉각적으로 악화시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붉은 보석, 익힌 토마토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의 노화를 늦추는 위대한 첫걸음을 떼시는 겁니다. 토마토와 더불어 전립선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를 피난도 있습니다. 논보고 점유어리도 비셔는 던드레가 도금도의 말 전정 전립선 대전은 도라는 도입니다. 노물이 주검거 토마토엘 한간에 보는 시금들을 피러들 함치미는 박정 고먼드레요
여러분의 몬대 전립선 보혈만 드렸습니다. 토마토와 더불어 전립선 건강을 보맺는 정의도로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를 필요합니다. 중고구 지금고 토마토의 오기징계 반드시 챙겨야 들을 맞는다. 브롬은 푸마토 세정이 어미를 죽이고 붕괴면 진검 연받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몬대 전립선 보혈만 드렸습니다. 이로도 전립선 모돈내 가족으로 일어일금이다. 토마토와 더불어 전립선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핵심 영양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연과 십자화가 채소 속에 들어있는 해독 성분입니다. 아연은 전립선에 우리 몸 중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필수 미네랄로 테스토스테론의 균형 유지와 전립선 조직의 안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전립선 조직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법은 바로 호박씨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작지만 아연이 매우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어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자극적인 간식 대신 한 줌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에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또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이나 각종 견과류 역시 전립선 기능을 강화하고 정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도가드로 주목해야 할 것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과 같은 십자화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매우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체내에서 강력한 해독작용을 수행하며 DNA의 손상을 막고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있어 이 채소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단에서 채소의 비중을 높이되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단백질 또한 기름진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고기 같은 저지방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고 흰쌀밥 대신 통곡물밥을 곁들이며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단순히 전립선 질환을 막는 것을 넘어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80대 이후의 활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탱하는 마지막 5번째 법칙은 바로 숙면입니다. 많은 남성이 잠을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수면은 우리 몸을 보수하고 재생하는 거대한 공장 가동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같은 필수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체내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작용을 수행하고 손상된 전립선 조직을 수리하며 전신의 면역력을 조절합니다. 압력학 학술지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장애가 있는 남성들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남성들에 비해 진행성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이 무려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면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수치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대사균형과 정신 건강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 제가 드리는 조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가급적 어둡고 시원하며 조용하게 조성하여 깊은 잠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전립선 재생의 골든타임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친다고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습관, 즉 오후 서시 이후에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만 실천해도 야간유 횟수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충분한 숙면은 전립선을 암과 염증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4주 실천 로드맵을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2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결과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생긴 뒤에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방적으로 행동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첫째 주는 기초를 다지는 주입니다. 가장 먼저 물 마시는 습관부터 교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을 마시고 오후 서시 전까지
총 6잔에서 8잔의 물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또한 점심 식사 후 15분 산책을 일과에 포함하고 현재 자신의 수면 패턴이 어떠한지,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기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는 식단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주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익힌 토마토 요리를 섭취하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호박씨를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이때부터는 저녁 식사 후에도 15분 산책을 추가하여 하루 2번의 걷기를 실천합니다. 셋째 주는 전립선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주입니다. 배우자와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보거나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규칙적인 배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매 끼니에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하나씩 꼭 추가하고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엄격한 수면 루틴을 만듭니다. 마지막 넷째 주는 자신의 변화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주입니다. 지난 3주간 야간요 횟수가 줄었는지, 소변 줄기가 굵어졌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지 확인해 보십시오. 잘 지켜지는 습관은 유지하고 힘든 부분은 본인의 환경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만약 1년 이상 전립선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 시기에 비뇨의학과 예약을 잡고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4주 계획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립선 건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85세인 저 역시 의사이기 이전에 나이가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 또한 60대이지만 저와 함께 이 습관들을 유지하며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몸소 경험하고 있죠. 전립선 건강관리는 결코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70대와 8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수습하려 하지 않고 평소에 예방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소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남모를 고민을 빠져 계신다면 오늘부터 제가 제안해드린 수분 섭취 조절, 식후 산책, 규칙적인 배출, 항산화 식단, 그리고 숙면이라는 이 5가지 열쇠를 꼭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건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아끼고 돌봐주는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더 당당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소통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곁에서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신체의 놀라운 회복력을 믿고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응답할 것입니다.